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서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기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달러를 대거 인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액은 10%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0곳 중 인플레이션을 두 번째로 빨리 탈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물가가 굳어진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인플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나 메타, 테슬라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KB금융 같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영석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금요일에 좀 하락세가 크게 나왔던 미국 증시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금요일에 10% 폭락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했고 반도체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2% 급락했고 다우는 좀 강보합세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000선까지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빅테크 실적이랑 3월 PCE, 1분기 GDP 정말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료들 제가 가지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증시를 공부할 때 금리랑 상장사 이익 요 같이 놓고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데이터를 싹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리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페드의 금리 추이 여러분들 포털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근데 그 금리 상승 구간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는 잘 버티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증시가 어떻게 올랐나 한번 제가 보니까 상장사 이익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온앤오프 방송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리가 조금 높은 구간에 있어도 실적이 좋으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말을 줄곧 해왔죠. 자,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24일, 25일 실적을 내놓습니다. 2일, 3일 뒤에 실적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은 다음 달에 또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PC도 중요하고 GDP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금리가 높은 구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PC죠. PPI, CPI, PC 있는데 연준에서 중요치 생각하는 물가지표는 PC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PC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 PC가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6월 금리 인하론 후퇴되고요. 금리 인상 카드까지 쓸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 PC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GDP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 고용, 물가죠. 고용이 너무 강하고 성장이 너무 좋고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 왔는데요. GDP도 이제는 역설적이지만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어야 하는 시기다. 그래야 6월, 7월 하반기에 금리 인하 배팅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다행스럽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폭을 좀 키웠다가 장중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도지 캔들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추세를 좀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세 그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 저점, 저점이죠. 제가 VOD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825선 지지받고 850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825선 지지받고 다시 850선까지 오르는 이런 좀 기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긋는다면 저점 올라가고 2620선 탈환했습니다. 2600선 탈환하면서 지금 2600선 올라가고 등락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121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근데 여기 변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대외적인 변수,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 국제유가가 오른다, 물가 이슈 생기죠. 121선 이탈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PC가 예상치에 부합하든지 아니면 물가가 조금 잡혔다라는 이슈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든지 GDP 성장세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연준 인사가 비둘기적으로 좀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가 또 나온다면 증시는 이 저항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이 121선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것이고,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 저항선을 뚫을 수도 이 121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증시에서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이오가 강합니다. HLB 그룹주 4월달, 5월달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CNL 리서치 여러 가지 개별주들이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대형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상으로 비중을 줄이는데 이 바이오 개별주의 비중을 조금은 늘려도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 속에서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만이 고금리 시대를 잘 이겨낼 수가 있겠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PCE와 이 GDP까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지지 라인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위주의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HLB를 비롯한 바이오주들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고, 이 11월부터 해서 올해 3월 말까지 HLB 가격만 보더라도 주가가 4배가량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저희가 리보세라닌 관련된 이슈와 함께 가격 전략들 잘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금 좀 상승 신호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HLB 그룹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인다는 게 우리가 대형 섹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ADC 섹터라든지 HLB 섹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 섹터도 있고 개별주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 이슈로 오르는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중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대형주 비중은 이제 좀 줄이고 중소형주 비중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HLB 섹터 좀 간단하게 모멘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리보세라닌 관련 이슈인데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도 추가적인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리보세라닌 병용 중국 간암 치료 지침서 우선 권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슈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양군 HLB 회장 잘 아실 겁니다. HLB 글로벌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저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보통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는데 이게 직접 회장이 나서가지고 뭐 장내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분을 취득한다면 아, 회장이 직접 저렇게 나서는구나. FDA 승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자신이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은데 제가 HLB 그룹주는 지난번부터 강조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만 들고 가자. 5월 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지만 4월 중순에서 말까지만 들고 가자는 전략 수립해드렸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3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동이 다 나왔고 지금은 빠지다가 새로운 재료, 난소암 치료제 관련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등했다, 기술적 반등했다 보시면 되고 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장 마감한 게 아니죠. 이제 장 시작한 지 개장한 지 2시간 됐기 때문에 이 캔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도지 캔들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한 차례 더 먹을 구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신규 매수는 그래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12만 원대에 안착한다면 데이 트레이딩, 말 그대로 하루 안에 사고 팔고를 다 하는 겁니다.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 사고 파는 전략 수립할 수 있습니다. 12만 원대 들어가서 13만 원대 팔 수 있겠네요.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 HLB 글로벌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까 진양곤 회장이 직접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라는 이슈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자, 매물대가 많습니다. 아까 차이점 좀 아시겠어요? 보시면 HLB는 보시면 앞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이라는 것이고 여기 산 사람들만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 매물대를 보면 이 구간만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찍어 누르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HLB 글로벌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HLB 그룹주 정리해드리자면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 보유하신 분들 2월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4월 중순에서 말까지 보유하다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자는 전략 세워드렸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HLB가 오늘 종가 마감할 때 장대 양봉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2만 원 안착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12만 원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 매수 타점 잡아서 단기 목표가 13만 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HLB 그룹주들 안에서도 매매 전략들을 다르게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물대적인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바이오 섹터 안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환율, 고금리 시대 속에서 과연 수출에 기대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환율 이런 수혜주로서 좀 섹터로서는 화장품 섹터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화장품 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너무나 좋습니다. 화장품은 수출로 주로 가는 거죠. 수출액이 통계치를 내봤는데 1월에서 3월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수출국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체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과 같은 종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OEM, ODM이랑은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 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부진되면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 어떤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좀 빠졌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무역에서 이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인도랑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 이런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슈와 결부지어서 보자면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 뭐 이런 쪽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출 호조에 또 고환율까지 화장품주가 강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고환율 섹터 이런 거는 새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고환율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에 1,400원 3일 전에 장중에 찍었다가 구두개 효과로 인해서 장중에 1,400원대까지 1,3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갈 때 수입 물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원유 같은 거 다 수입해서 쓰는데 유류세 올라갑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유류세를 동결하는 듯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은 점도 있고 수출 기업에게는 당연히 좋죠. 환차익 때문에. 그래서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가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토니모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니모리 보시면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시면 바닥 구간이죠. 매물대가 아까 너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아무리 좋고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월봉상 모멘텀 살아있고 매물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신규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은데 이렇게 볼게요. 1파 이후에 눌림, 2파 이후에 눌림 나오는데 우리가 눌리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려왔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으니까 한 21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7,000원 이하의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00원, 6,500원, 6,000원 이렇게 세운 다음에 목표가는 8,5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국 화장품,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기업인데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21선 돌파하는 장대 항복 나왔다가 다시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졌어요. 근데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V자 반등, N자형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N자로 좀 비슷하죠.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거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7,160원 되겠네요. 매수가 7,160원 대략적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8,000원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파동 눌림 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종목별 자세한 가격 전략들 짚어주셨으니까요. 매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데이터 센터 짚어볼 텐데 4월 들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섹터들이 한 번씩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MS라든지 오픈 AI 등에서도 이제 130조 원 가량을 좀 투자를 하겠다. 대규모 투자인 건데 사실 그 정도의 파급력이 차트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빅테크 기업이죠. AI 수요의 일본 데이터 센터를 잇따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슈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서 데이터 센터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AI발 훈풍이 불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논리는 아니지만 테마성 논리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수급이 한 차례 몰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싹이라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니모리 얘기하고 나서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차트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게 보여드리면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아까 제가 한국 화장품은 어떤 전략 세워드렸죠? N자형 파동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싹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라인 19,880원인데 2만 원 잡으시면 돼요. 2만 원 돌파하는 양봉 나올 때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그 이전 고점 라인인 한 23,000원 라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니터랩 데이터 솔루션 있는데 모니터랩 데이터 솔루션이 좋으니까 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대장이네요. 4월 1일에 상한가 도달하고 그 이후에 시가 갭 띄우고 빠졌는데 이거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요 매물대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위에서 찍어 누른 물량이다 보시면 되고 데이터 솔루션은 어떻게 볼까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까랑은 다르니까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세 살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이 저점 라인이 올라간다 가정하면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0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추세 상단 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나 큰 파동 이후에 눌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한 가지 종목들 공략주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11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낸 공략주가 있어서 리뷰로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4월 16일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했던 S바이오메딕스가 당일에 바로 30% 상한가를 갖고 이후로의 상한가를 2번가량 가면서 110% 수익률을 4거래일 만에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략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당장에도 27% 급등이 나왔는데 조금 눌림을 주고 있어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 리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관련주 조금 담아볼 만한데 대형 섹터 HLB, ADC 좀 빼고 중소형주로 가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S바이오메딕스가 중소형주 파키스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방송 VOD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6일에 제가 정확히 이 종목 추천드렸고 그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제가 이때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추천드렸는데 자 높은 구간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한 번도 제가 매수한 적은 없어요. 바닥 구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6일에 방송을 통해 추천드렸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얼마만이죠? 4거래일 만에 110% 원금 대비 2배를 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10% 벌었고 일단은 지금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익절하시고 이 5일선 35,000원 이탈하지 않은 다음에 계속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35,000원 이탈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간다면 아마 목표가 52,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 52,000원 상향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거래일 만에 110% 수익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 종목씩만 매일 공략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부근들까지도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로템인데요.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폴란드 이슈 있죠. K방산 폴란드 진출에 금융 지원을 좀 속도내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K2 전차 관련된 이슈도 있네요. 루마니아 수주권, 폴란드 수주권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랙록 아실 겁니다. 블랙록이 현대로템 지분을 5% 정확히 말씀드리면 5.37% 취득하면서 3대 주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슈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의 저항 라인은 돌파했고 추세가 그려지기 때문에 추세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은 21선으로 사료됩니다. 38,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4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방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 오늘의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130조 원 지원한 통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현지 시각 20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이란과의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큰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130조 원의 예산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요즘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 미국 주도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이 전쟁을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명목상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대만 이쪽에 대한 세 개의 화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터졌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터지고 있고 확정 가능성, 제한적인 어떤 공격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확정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지난 그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좀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말이 많죠.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현재 이란에서는 거의 사실상 부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 이면적인 것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좀 일부는 좀 시범적으로 이제 타격을 했다, 이제 방공망을 뚫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양 당사자가 약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내를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이나 현재 확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은 방공망이 99%가 어떻게 보면은 방공망 어떤 방어를 했다 하지만은 1%가 문제가 되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공망을 뚫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방공망을 뚫고 도착을 좀 했다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만큼 시범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의 어떤 단계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확전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되겠지만은 현재 당장은 힘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죠. 그래서 대만 긴장들이 점점 진행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세트로 함께 묶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만 이제 소강 상태는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방위 산업도 있고요. 결국은 미중 패권의 이제 최종적인 어떤 드라마가 열려지는데 지금은 미중 패권을 앞두고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회귀 전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 2025 이 프로젝트가 나오면서부터 트럼프 정부부터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기겁에 가까운 어떤 대응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한 것도 결국은 전기차 파워 게임에서 시장 잠식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저가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차이나 쇼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어떤 쉐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공략들을 좀 하고요. 전기차도 공략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공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또 한 번의 중국 제조 2025가 완성이 돼서 차이나 쇼크가 오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강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을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건비의 10분의 1을 가지고 제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건들이 충분히 좀 되고 있고요. 또 제조 경쟁력이 기술력 통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중 파워 게임에서 중국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파워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 어떤 가능성들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경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혜 업종을 좀 찾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전체 큰 흐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방위 어떤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잠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의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미중 갈등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 2025와 함께 차이나 쇼크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튬 포어스 짚어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당장의 리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리튬 포어스도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보였지만 이내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예.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리튬에 대한 생산 체계 어떤 그런 계열화를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리튬도 가격 통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또 리튬에 대한 감산 요거를 좀 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튬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석유라고 하고 뭐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가격 통제라든가 감산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좀 현재 그 생산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오페크는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결성하려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급락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도권을 약간 빼앗기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급락을 좀 했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 파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 통제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포스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리튬 포스는 알다시피 아직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리튬 포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이 같은 회사 이제 계열사죠. 비상장 계열사인데 포스코 연구원의 출신 박사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차린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이 받고 있고요. 군산에서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하고 탄산 리튬 두 가지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장착이 되고 수산화 리튬은 현재 삼원계 배터리에 장착이 되는데 나누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포스 부분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리튬 포스는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세 이탈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 냉단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반등에서 성공하는 어떤 그 모습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6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를 해주고 21선이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골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반도체하고 엔비디아하고 부분들의 어떤 일시적인 급락 통해서 다른 어떤 바이오주나 다른 어떤 섹터들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리튬 포스도 우리가 이제 특징주로 오늘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로도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바이오메딕스 짚어볼 텐데요. 파킨슨병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 장 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 전환을 했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한번 크게 출렁거리면은 귀에다 생각하고 좀 해야 되지 않냐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첫상 특징주로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공개 방송 여기에서는 현재 특징주로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 아침에 현재 시가로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S바이오메딕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킨슨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좀 하나입니다. 치매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치료 기전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 기전,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전달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제대로 효율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줄기세포가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러면은 줄기세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인데 왜 이 업체가 주목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정란, 일반적으로 성체나 제대를 좀 하고 있는데 분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분화 능력이 가장 활발한 부분들이 일단은 수정란 줄기세포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데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면역거부 현상, 자기 몸 것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면역거부 현상이 줄어들죠. 근데 이걸 최초로 구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뭐 4천억 정도 되지만은 2조, 3조가 몇 달 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줄기세포에다가 약물 전달체나 유전자 편집 기술 융복합에서 하고 있는 최초의 국내 유일의 업체다 좀 생각이 돼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체세포 복제 방식의 어떤 이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또 하나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홈캐스트라는 회사가 황우석 박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중동에서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지분만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은 두각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S바이오메딕스를 좀 찾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다면은 조로에 찬스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 어떤 그 치료 기전이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제가 S바이오메딕스를 굉장히 유심히 잘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좀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을 경우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제2의 S바이오메딕스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sek터에서 뽑아주셨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예, 자, 2차 전지의 배터리 캠 이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 정말 많은 테마가 있다는 걸 좀 체감하는 요즘인데 배터리 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바라볼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재료에 대해서 섹터별로 깨알같이 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조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조립을 하는 최종적인 완성품 캔에 담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배터리 이제 셀 캔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은 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각형. 그 안에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 이걸 돌돌돌 많은 어떤 형태가 좀 있고요.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원통형이 전체적으로 약간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원통형 이제 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에 각종 어떤 그 캡업, CID, 뭐 벤트, 가스켓, 뭐 이런 여러 가지 폭발을 방지하게 한 또는 화재를 방지하게 한 여러 가지 부품을 현재 조립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형 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폭발을 방지하게 한 사각 케이스유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캔을 만들기를 하고 캔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두 가지 업체가 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파우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파우치형을 빼고 각형 케이스, 그다음에 원통형 케이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만드는 제조업체, 금속 제조업체가 많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새롭게 이제 떠오른 부분들이 테슬라가 원통형 어떤 케이스를 2170에서 4680 대용량 배터리 팩으로 현재 만들고 이걸 차체와 함께 뼈대도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혁신적인 원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신개념의 셀 자체가 팩이 된다. 셀프팩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뼈대 역할을 동시에 좀 하는 그렇게 돼서 원가 절감을 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BYD도 마찬가지 LFP 배터리를 자체를 셀 투 바디 그러니까 셀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차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를 만든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셀2 팩과 셀2 바디가 좀 뜨고 있는 만큼 이 배터리 셀, 배터리 캔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그렇다면 이 셀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의 공략주를 선정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좀 괜찮게 보여서 공략주로 공략을 해볼까요? 네, 상신 EDP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자세한 그 내용을 들려주신다면요? 예, 상신 EDP 부분들은 2차 전지를 캔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신흥 SLC랑 뭐 TCC 스틸 이 부분들은 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뜨지 않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상신 EDP가 있는데 상신 EDP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대형 각형 케이스, 원통령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경쟁력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통령의 위에 부품 CID라고 하죠. 그다음에 각형의 위에 폭발을 방지하긴 캡 어셈블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이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듈 부분까지 그다음에 주변 부품까지 ESS 버스터라든가 또 모듈까지, 케이스까지 확장이 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SDI하고 거의 주력으로 대부분의 어떤 물량을 잠식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느냐? 이 부분들은 주가가 안 가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속 증여 과정이 승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과정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역불로 누르지 않느냐 하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상신 EDP가 매수에 기회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전혀 반응이 없었죠. 계속해서 행보 국면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신 신흥이 SEC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유일하게 뜨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신 EDP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신 EDP 차트적인 부분들까지도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한번 오후장 대응해볼까요? 예, 오후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현재 바이오가 유일하게 좀 뜨는 섹터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가 됐던 움직이지 않았던 2차 전지가 뜨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에서는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또 전략들 세워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HLB그룹과 화장품, 데이터 센터 짚어봤고요. 오후장 전략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순환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현대 로템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상신 EDP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